귀신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걸까? 격리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과거 정신병원이었다는 이곳. 병원장의 사망 이후 폐허로 남겨진 채 흉가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영훈의 존재를 연구하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의 제작진이 동행했다. 그런데 안 돼요. 갑자기 적외선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다. 다른 분 만진 거 아니야? 다른 하나도 안 만졌어요. 공중파도 왔었는데 문제는 흉가에서 와서 저기서는 손도 안 댔어. 여러분이 좀 묵직한 거. 가장 큰 하고 있었고 갑자기 벌어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태에 제작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점검을 마친 카메라인데 화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어고낸 10여 년 전의 집기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 여기 문 넘어온 순간 머리 아픈데? 어디? 저 순간이요. 머리 아파요 지금? 좀 띵해요. 안 치면 아니 안 돼.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지금. 있는데 나 강하게 영적인 힘을 느낀다는 회원들. 여기 들어가 보래서 맨 마지막 문에 뭐 붙어 있는 것 같아. 담았대요. 나 왜 이래? 와. 갑자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가 본 것은 찢어진 천장 벽지. 그 형체가 너무도 기묘했다. 왜? 어디? 저 혹시 이쪽으로 가시는 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 봤는데 뭐? 일로 다 갔는데 한 사람만 일로 가는 거 봤는데. 누군데? 몰라요 그거. 어떻게 옷이 옷 그냥 흰색 비스무리. 흰색 오늘 이런 사람 없잖아. 편하게 나가. 나가야 돼. 회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각자 있다 니네가 침입자로 오인이 되는 거지. 이제 제가 지금 손이 되게 차갑거든요. 근데 여기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였구나. 그 머리가 찬물 끼얹는 기분 알죠? 착 차가워진 거 머리가. 내려 올라가는데 누가 앉아 있는 게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과연 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상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실제로 빙의가 됐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한 연구소를 찾았다. 연구소에서는 그녀가 빙의된 걸로 판단, 빙의된 영혼을 몰아내는 치료를 시작했다. 너무 이상했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보여. 정말 그녀에게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은 영혼이 빙의된 것일까? 의문을 가진 채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나보았다. 알아야죠. 이재혁 씨는 기수련을 받던 중 빙의가 된 것 같다며 연구소를 찾은 경우 아가보다 또 보고 싶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애기 보여달라 그랬어요? 말하면서부터? 아니 불타고 나서 부탁하고 나서 그래? 정말로 죽여! 얘 죽는 거 보고 싶어? 얘 목소리 들어볼래? 갑자기 달라진 재혁 씨의 목소리. 넌 이름이 뭔데? 응? 네가 아니냐? 응. 잠을 못 자? 자신의 그렇게 몸에 이게 기억이 안 나. 빙의된 혼이 자신을 괴롭힌다는데 한참 어쩐다고. 그래서 그래 얘가 지금 보여달라고! 순간 다시 변한 재혁 씨의 목소리. 절대 나! 빙의된 혼의 음성이라고 했다. 알아봐야지 아가! 아가라는 게 뭔가요? 근데 귀신이 자기 애기 찾는 거야 지금. 죽은 영혼이 자신의 아기를 찾기 위해 재혁 씨의 몸에 빙의된 것으로 법사는 판단하고 있었다.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너 가야지. 괴롭히면 안 되지. 무슨 약 6개 먹어라. 수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그러면서 사사 쓰게 하더니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래. 지금 죽을 거야. 목소리가 제가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얘 목소리가. 내 쫓아줄 테니까 예. 나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 예. 의지를 가져야 돼. 예. 어? 예, 이 녀석 보내고 싶어요. 보통 너는 이겨내야 돼. 안 가. 내주지 마. 네 몸이야.
네 몸이다. 내주지 마. 예. 어? 예. 순간순간 변하는 재혁 씨의 목소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재혁 씨 본인이 아닌 것일까? 고통으로 일그러진 재혁 씨의 모습. 진짜 갈 거야? 응? 차마 옆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녀석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그러니까 좀 내 거 만들게 해줘. 어림없어 이놈아. 내 거라니까. 내가 접수할 거다. 안 돼. 이 녀석 내 거야. 비니까 내 거 줘. 얘는 맨날 발금발금이야. 왜 발금발금하게 열심히 하는가? 발금. 그런 측면을 잡고 있다는데 발금이라고. 자, 너는 들어가. 나와봐라.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타인의 목소리는 정말 죽은 자의 이야기인 것일까?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찾으려 애쓰는 재혁 씨. 예. 발금 그러냐? 얘한테? 엄청 싫어하는구나.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건 영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과학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지금 모습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 피해자라는 사실. 이렇게 뺏긴 애 처음 봤지 자네. 얘 완전히 갔어. 내가 다리 들어주고 있네 이렇게. 이만큼 가는 게. 너보다 더한 놈도 더 있었다. 그런가? 어때? 다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치료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재혁 씨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어때 친구야? 그리고 너 말이야 새끼야. 예? 너 완전히 갔다 새끼야. 너 나중에 그래 공개할 때 나중에 이거 말해. 이 새끼 완전히 내가 먹었다고. 부당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나. 그때 내가 아주 강하게 쌌다 새끼야. 보자 새끼야. 야 일로 와 너. 굿할 때 거의 무슨 무공 자세로 부당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자세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 자세를.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그렇다면 빙의에 관한 학계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제작진은 재혁 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학적인 해석을 부탁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신과에서 그 퇴행적인 어떤 현상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뭐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퇴행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떤 아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해주는 그런 거하고도 이렇게 그 비슷한 그 현상으로 이런 그 퇴행적인 현상 뭐 이런 마치 그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어떤 빙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그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N 산하의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국제질병분류에도 정식으로 나와 있는 빙의라는 진단명.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병을 그러니까 빙의로 착각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과를 찾는다든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계속 말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정신병자 취급하죠. 지금도 뭐 저희 가족들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귀신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중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 후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기문 박사. 빙의 치료뿐 아니라 빙의 치유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중 이루어진 빙의 체험. 정미란 씨는 자신이 빙의에 걸렸다고 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박사님하고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해서 방금 표현 나의 표현이 아닌데? 뭔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미란 씨. 방금 설레인다고 한 존재가 누군지 자 나오세요. 어? 아까 너 설레인다 했지? 설레인다 했지? 지금 뭐 하는 건데? 갑자기 호흡곤란 현상을 보이는데 뭐가 설레이는데? 너 남자 여자야? 왜? 나 알아? 그러니까 묻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까 설레인다고 한 게 너야? 응? 아까 설레인다고 했잖아. 내가? 아닌가? 내가 왜 설레? 알았어. 달라진 목소리, 달라진 미란 씨의 태도. 아니 왜 자꾸 반말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계속돼 왔다는 정미란 씨. 누구예요? 미안합니다. 누구예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갖죠. 내가 지금 왜 이런 반응을 할까? 그러면 이 존재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 여성은 수녀원에서 수행 중 빙의 문제로 수녀원을 그만둔 경우다. 당신 누구예요? 이름 말해봐요. 떠드는 영혼인데? 어쩌다가 죽었어? 그냥 살기 싫었어. 그 살기 싫어서 자살했어? 얘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데 그동안? 내가 결혼 못하겠고 결혼 못하겠고 수녀원에서 나오겠고 수녀원에서 나오겠고 내가 가진 돈도 다 뺏어가. 근데 이 무식한 년이 얼마나 독한지 깜짝도 안 해.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빙의된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님 계세요? 지금 영어를 사용하며 얘기하는 존재는 일명 성령님이라 불리는 영혼이라는 것이다. 너희 아이들에게 평화를 심어라. 대체 지금 울고 있는 건 누구의 의지인 것일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워 말지 마세요. 갑자기 달라진 목소리. 다시 나타난 아가씨 영혼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럼 너가 말할 거야? 내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야기는 뭐 나만 있는 줄 아냐? 만원. 뭐 누가 있는데? 누가? 물줄. 잠깐 있어봐. 자, 성령님.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석죠?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저를 아십니까? 알죠.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만들었거든. 네. 다중인격 장애와 구분되지 않는 현상. 과연 정신질환과 빙의의 경계는 무엇인가? 넓은 차원에서 과학의 개념을 보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 어떤 보여야만 믿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만 봐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 인정 안 했으니까 이걸 접하거나 공부하기 전에는 별로 인정 안 했으니까. 취재 중 빙의를 완치했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호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빙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었다고. 이제 예쁘게 뽑네. 심장이 뛰면서 온몸이 떨리면서 막 아버지를 치고 싶은 마음, 충동 이걸 풀질 못해서 벽을 치거나 콘크리트 막 벽을 치거나 문짝을 부수는 그런 증상 그런 것들이 막 있었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아이였다는 동호 씨는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였다고 한다.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무조건 억울했어요. 다. 모두 다. 하는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무조건 막 싫어하고 할 때 참 내가 충격이 컸었어요. 전생에 뭐가 싫었길래 이렇게 팔자가 내 팔자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번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빠랑 부딪히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칼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지가 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마지막 상황까지 몰린 끝에 올해 초 찾아갔다는 한 빙의 연구소에서 빙의 진단을 받게 됐다는 동호 씨. 신학을 공부했던 그였기에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는데. 빙의초를 받았는데 제 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낙태한. 우리 어머니가 낙태한 형인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몰랐죠. 굉장히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고 아버지가 떼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듣고 미안하다고 참 미안하고 잘 가라고 할 때 비로소 진짜로 갔고 예쁘게 만들어 예쁘게. 빙의 되었다는 영혼을 보내고 나니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동호 씨. 그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오랜 고통 끝에 되찾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 빙의, 과연 산자를 찾아오는 죽은 자의 방문인 것일까? 아니면 정신장애의 일부 증상일 뿐인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막 생각이 혼돈이 오고 뭐 어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그 심리적인 현상이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빙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그 영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갖다 이렇게 받고 하게 되지면은 거기서 정상적인 삶을 돌아와 살 수가 있습니다. 빙의는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난해 방송 이후 빙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는데 내 안에 다른 영혼이 살고 있다는 사람들.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차를 부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벽에 딱 부딪혔다 부딪혔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고통스럽지만 고칠 수 없다는 불가사의한 병, 죽은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 다시 찾은 빙의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 빙의로 추정되는 증상을 10년째 앓고 있다는 박 씨. 그는 빙의가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지 알고 싶어했다. 저희 집안이 좀 신내림기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좀 믿음이 가는 무당이 있어갖고 제가 누나를 데리고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100% 신의 제자라고. 지금 뭐 몸까지 칠 정도면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갈 때까지 간 상태라고, 더 거부하면 힘들 거라고 막. 저는 90% 신의 제자고 누나는 100% 신의 제자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데 누나가는 100%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며 그를 괴롭혀온 영혼의 기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자 있는 술집이나 뭐 그런 데로 뭐 끌려다니듯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필름이 끊긴 게 아닌데도 누가 끌고 가듯이 꼭 그렇게 제가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완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찾아온 것은 10년 전부터였다. 무속인의 삶을 거부하며 살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저희 어머니가 참 그날 어떤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거냐면요. 저희가 3층 빌라에 살았는데 지하에도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보려고 지하에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누가 민 것 마냥 굴러 떨어지셔갖고 쓰러지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연 세상을 떠난 것은 운명을 거부한 대가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빙의로 의심되는 증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제작진. 박 씨와 함께 기치료를 통해 빙의를 치유한다는 곳을 찾아갔다. 10년 동안 괴롭혀왔던 영혼을 빼내기 위한 작업.
고통보다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박씨. 그는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것인가? 올라와. 몸에 기를 불어넣은 직후 괴로워하며 구토 증세를 보이는 박씨. 엄마 아들 너무 불쌍하지? 서서히 반응을 보이는 영혼들. 아들이 불쌍해서 그렇다고 자꾸만 나쁜 데를 끌고 다니면 어떡해. 내가 지금 안 돼. 내가 보답해야 돼. 내가 보답할 거야. 엄마가 있는 게 보답해준 게 아니야. 엄마한테 사는 게 다르잖아. 내가 느낌을 아가씨, 술집 아가씨 나 술집 아가씨. 아가씨, 가만히 있어. 왜 또 새끼가 발동해가지고? 왜? 잘생겼어. 잘생겼대잖아 그때는. 남자목 한잔하는구만 아주. 너 안 나와? 다 알아. 보여? 다 보여. 어디 있는데? 하는 거 다 보여.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다고 못 찾냐? 야, 너만 또 있는 거 다 알아. 얘가 돈 주고 하러 왔어. 어머니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러면? 뒤지게 혼나고 있어. 혼나고 계세요? 그 왜 안 나가세요? 영혼은 한둘이 아니었다. 누군데? 니네 아빠야? 스물일곱, 아직 미혼인 박씨에게 아빠라 부르는 영혼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처 제작진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의 아픈 과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깨가 내려앉고 팔, 다리 등 잘려나간 순서대로 주저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박씨. 사지가 산산조각 난 채 죽어야만 했던 아기 영혼이 그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술 먹고 또! 응? 끌고 다니면서 맨날 술만 먹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맞아야 되겠어. 맞아야 되겠어. 술 좀 가져와. 그를 술집으로 가게 했던 건 바로 할아버지 영혼. 영혼을 불러냈으니 이젠 영혼을 쫓아낼 차례.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 비치료사에 의한 퇴마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박씨의 몸에서 빠져나가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의 반응은 점점 거칠어졌다. 고통도 심해졌다. 빨리 안 나와? 뭐야? 보여. 죽었어 너는. 또들가 폐기전에 나와라. 난 힘 없어.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지 마. 가 빨리. 한바탕 영혼과의 전쟁 아닌 전쟁이 끝난 후 정신을 가다듬어가며 의식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하는 박씨. 자 이제 눈 떠요.
한층 밝아진 표정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뭐 자기가 엎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나 왜 그러셨어요? 제 정신은 있는데요. 제 몸이나 말은 제가 제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기 영혼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 예전에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어서 동거를 먼저 했는데 5개월 되는 애가 있다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산모도 위험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집안 쪽은 지금 현재 5-6 정도 되고요. 집안 쪽?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든 어디 자기하고 연관없는 영들 같은 12 정도. 엄마, 일찍 돌아가신 엄마, 자신 낙태시켰던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정도 이렇게 지금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루에 금방 다 빼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강해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게 영들로 인해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자신 정말 아파서 생긴 병인지에 대해서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잉의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 무슨 약 6개 먹어라. 수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사 쓰게 하더니만. 그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눈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책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인쇄 있는 거는 글자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눈이 가는 곳은 이 볼록렌즈라고 그러나 돋보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제 눈에 고고 눈이 가는 곳만 크게 보이더라고요. 감기는 기우니까 끄떡끄떡끄떡거리고 옆으로 이렇게 때는 이래 하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계속 이렇게. 예,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래요. 그러고 휘청휘청합니다. 서갖고 이렇게 일자로 서가 있어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15도 각도 있겠다가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억지로 지금. 그 이야기 하니까 또 그랬네. 넘어가자니 남들이 보면 모르겠어. 비잉의 초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임병희 씨. 오랜 설득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몸은 항상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요. 운동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처럼 피곤하고 자도 얼굴은 뜨겁게 열나고 다리는 무슨 장작불이 탄다는 느낌식으로 타고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거울을 뚜렷하게 한 10초 내지 집중하고 이렇게 옛날에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구체적으로. 예, 그랬듯이 거울을 그렇게 뚜렷하게 집중해서 보면 내 모습이 사라지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냥 마귀, 내 모습에서 변할 수 있는 마귀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더 보려고 그래도 그 눈이 떠진다니까요. 더를 볼 수가 없게.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환청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위험한 주문을 하기도 한다. 그냥 꼭대기 올라가봐, 옥상 올라가봐, 뛰어내려봐.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간단하게 위로 갈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잖아. 간단한데 왜 망설여?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은 섬뜩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강아지도 한 3마리 죽여보고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강아지를 벽에다 던졌죠. 한꺼번에 2마리를 죽여본 적도 있고. 현기증을 동반한 단순 귀 질환을 빙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병희 씨와 함께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항목은 청력과 어지럼증. 청력이 월등히 뛰어난 건지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명령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병희 씨. 환청의 정체는 과연 검사 결과로 드러날 것인가? 검사 결과는 청력학적으로 다 정상이시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검사를 했는데 어지럼증 검사도 다 정상 소견이시거든요. 청각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증상을 계속 호소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아무것도 이제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지난주 리얼스토리 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년 전부터 다른 인격체로 변해가는 남동생을 진단해달라는 다급한 제보. 하루 수십 차례 정신을 놓고 차리기를 반복한다는 제보자의 남동생은 빙의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길이 없어 가족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상태였다. 하고 또 무슨 행위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디서든지 꼼짝을 안 해요. 누가 암만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에서 그럴 때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냅두고 보기는 하는데 저 길에 가다가 큰 길 그 한 가운데서도 그냥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 바지를 홀랑 내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손을 막 어떻게 하는지를 손을 막 이상하게 하고 서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신용을 해요. 도대체 어떤 이상 행동이기에 가족들은 빙의라 믿고 있는 것일까? 전날 밤 집을 나섰다던 고 씨는 아침이 밝고 늦은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고 씨를 무작정 기다리는 제작진. 날이 저물고 밤이 되어서야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이 말한 증상은 과연 사실인지, 시간에 따라 고 씨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말했던 그대로의 증상을 보이는 고 씨. 1시간 경과. 손가락을 특이하게 모은 상태로 전화벨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강한 힘에 눌리듯 무릎을 꺾고 휘청거리기를 반복하는 기이한 행동이 이어지는데, 동작을 계속할수록 고 씨의 입가에는 거품이 고이기 시작했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먹은 음식물들과 거품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말았다. 음식을 먹었다 하면 10분 안에 모두 개워내는 거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 곳곳에 토사물을 지우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까지 마칠 정도로 총명했던 4대 독자. 그러나 아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다. 이제 보통 참 마음이 착했어요. 얼마나 착했는지 엄마한테 생겨 헛한 소리 한마디 안 해가지고. 아 요즘엔 이제 그러니까 또 지금은 승진하면 내가 저기서 이렇게 접대는 접대하면 영 머리를 갖다 걷어 쳐다라. 생일 처음이 나이 50이 되더라고. 이상 행동에 이어 알 수 없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하는 고 씨. 그때였다.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래?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야심한 시각, 고 씨는 갑자기 집을 나섰다. 제작진이 바로 뒤따랐지만 고 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순식간의 일이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고 씨의 행적은 오리무중. 30분 후 마을 한복판에서 고 씨 발견. 내가 커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을까? 119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은 119에서 또 병원을 또 실어놔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니까
뭐를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 수십 차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들. 이상 증세가 찾아온 후 파경을 맞은 아들에게 안방을 내어준 팔순의 어머니는 난방도 되지 않는 별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먹었다 하면 토해내는 아들 때문에 끼니도 대충 이곳에서 따로 해결한다는 어머니. 아예 아무것도 힘들지 힘들고 이게 지금 이제 팔집이 더 나도 단어가 있어서 가끔씩 쓰러져서 또 병원에 가지고 힘들고 말고 하지 뭐 이제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아무래도 그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돌봐야 되니 이런 데다 막 태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건 죽기는 안 되는지 저 한 대 쐬면서 내가 어떻게 벌벌 떨고 다 끓이 먹고도 시험을 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시성을 하냐 그 걱정이. 그런데 뭐 어떻게 과연 빙의일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하나 믿는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날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제작진 대화를 시도했지만 안 간다고. 아니 어머니가 일로 와봐. 가라 그랬다 그랬지 아까. 엄마 가라 그랬다 그랬지. 아니 분명히 얘기.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엄마 가라 그랬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어떤 거 저기 뭐 건강한 종합검진 받고 좀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좀 그러세요? 가라고. 이 양반이 지금 뭐 하시는 거 지금? 아니 어머니 이렇게 추우신데 아니 지금 저 하시는 거 먹고 아이고 좀 가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찬물이 참 아니 빨리 가라고 이 양반아. 알았어. 아이고 오신 양반아 그런데 어딨어. 딴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헛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저거 하지 마시고 일단 좀 가라. 제가 할 테니까 사람을 고생을 시켜도 어지간히 왜 그러냐면은 전부 본인 의사를 좀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눈 보면은 뭐? 눈 보면 정상이 아니야. 이거 치워. 정상이 그냥 그래 너 때문에 미쳤다고 나도 그냥 왜 말을 안 들어? 그럼 조용히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만둬라 이 너한테 해롭게 하냐 지금? 아이 치워. 아이 그만둬. 아유 오지 마시라고. 필요 없으니 다 사람인데. 어떤 병인지 진단이라도 받아보자는 가족들의 권유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며 제작진의 접근 자체를 필사적으로 경계하는 고씨. 잠시 촬영이 중단됐다. 미치고 그렇지. 마귀가 들리는 거지. 당체 모르겠어. 무슨 때도 저렇게 간단하다 결혼 생활도 했는데 또 요새 이렇게 돌려갖고 저러네. 벗고도 해서 그냥 그러자. 그렇게 한동안 잘 살았는데 아휴,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정신이나 나가면 그때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와서 고마운데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뭐 저거 마음 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또 자꾸 대화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일까? 고씨가 제작진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앉으세요. 먼저 앉으세요.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지금 인격적으로 대해놔. 잠시도 편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고씨. 농담도 오가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알 수 없는 기운이 다시 그를 침범하고야 만 것일까. 이내 꼿꼿이 일어서고 마는 고씨. 뭔가 이상했다. 일어선 채로 다리를 휘청거리고 울렁증 조짐을 보이는 등 또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상황 돌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마는데. 미안한데 나 좀 쉬어야 되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차 마시라고 들어오라는 거니까. 촬영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다. 엄마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이제 노인네가 이러고 저쪽 방에서 저렇게 불도 안 들어가는 방에서 계시니까 또 집도 다 무너지려고 겁나잖아요. 그래서 노인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라도 갖다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인네 때문에 겨울 동안이라도 또 아니면 집에 또 댕기다 쓰러지면 죽잖아. 얼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갖다가 시켜야 되겠다 하고 아이 얼른 나으면 좋은데 그저 어떻게 그래.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얼른 나서는 얼른 뭐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저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다른 건 안 하고 만날 이것만 하려고 대더니 뭐 어떻게. 모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고 씨. 그를 괴롭히는 기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리얼스토리묘 제작팀은 고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번 치료 제의를 해보았으나 고 씨의 완강한 거부로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고 씨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고 씨의 증상을 보시고 치료에 도움을 주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신내림은 과연 무엇인가?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당으로서 입문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종교 신앙적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 내리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지. 특이하고 신 내리는 사람은 사주 그 팔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운명이 타고날 때 아마 신을 타고나는 사람이 얘야만이 신을 받을 수 있지 아무나 신 받을 수는 없다는 것.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신을 모시지 않으면은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일신의 고통과 모든 살림 환경이라든지 이런 또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형제 동계간들의 모든 파도를 다 겪어야 되고.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신. 제작진은 그런 신을 40년 이상 거부하고 살아왔다는 한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 봤다. 그게 보이셨어요?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관상 보면 알겠더라고. 너는 명이 어떻다. 너는 뭐 명이 길겠다. 너는 뱃속이 검었다. 너는 바람둥이다 이러더라고. 그게 느낄 때 그 느낄 때는 그거 느낄 때는 모르지. 나도 모르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고 쳐다봐. 그러면 주저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주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강한 신의 힘으로 지금의 나이까지 온갖 신병을 앓으면서도 신을 거부해왔다. 밥 안 먹이고 잠 안 재워 딱 세워도 죽겠어요. 잠 안 재우는데 미쳐요. 근데 이제 완전히 거부감이 이렇게 돈을 무섭게 짝사해야 돼. 끝까지 내린 곳을 반대하던 그녀가 온갖 신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빌고 난 후부터였다. 그렇다면 신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뛰쳐나 안 되든가, 혼자 쫑알쫑알 대고 앉아있다든가, 괜히 뭐 사람한테 뭐 자고 자서 옆에 있는 사람 뭐 목을 주는다든가 이런 것들. 사람마다 틀리고 성씨마다 틀리고 그 밑에 조상마다 틀리고 고향마다 다 틀리고.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내림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는 것일까? 제작진은 그녀에게 정말 신이 내렸는지 궁금해 사주를 들고 한 무속인을 찾아가 봤다. 이가적으로는 강 씨의 기준님, 아무쪼록에다가 저 을류성이 나는 자손내비 신의 감으로 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이제 이분의 사주만으로도 신이 온다 안 온다를 지금 보시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조상으로다가 들어오는 쪽에 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는 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신이 받을 수 있는 몸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작진이 알아본 그녀의 사주는 신의 몸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였는데 그렇다면 살해자를 40여 년간 괴롭혀온 신은 어떤 신일까? 제작진은 그녀와 함께 무속인을 직접 만나봤다. 작은아버지 줄기에서 신장줄기 장군으로 한 분이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친정 아버님 쪽, 강 씨의 친정 아버님 쪽에서 대감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으로 보이기는 이렇게 네 분이 보이니까. 과연 그가 말하는 신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녀에게서 그 신들을 직접 불러내 볼 것을 요청했는데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고 서서 깃발을 든 그녀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무거워졌어요.
앉혀주시고. 제발 오지 말어. 자기 명대를 못한 걸 날 보고 어떡하라고. 아유, 다 도와주세요. 불쌍한 부인이가 도와줘야지. 제발 도와줘요. 예, 그렇죠. 도와줘요. 또 다른 신이 더 있는지 지켜보는 가운데 조금 전까지 울던 그녀가 다시 웃으며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는 동안 그녀는 조금도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가쁜 숨도 쉬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왔다. 아유, 우리 아버지 왔다. 복 많은 우리 아버지 오셨다.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가 대감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준대. 예. 근데 어떡하냐. 망할 놈 같은 이라고. 하려는 공부는 많이 하지. 이게 됐냐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신이 났잖아 이렇게. 이렇게 신이 나니까 내가 도와줄게. 뭘 좋다고 그래. 장가도 못 갔어. 알아? 소련이었고 공부 잘 고등학교 나왔어. 옛날에 고등학교 앞에다가 비서까지 세워줬었어. 표정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변하는 그녀. 제작진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지금은 약을 안 먹어. 근데 그 선생님 어떤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아주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주셨어요. 이제나. 그래서 그냥 전혀 안 지웠어요. 근데 자꾸 안 지웠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이제 누가 안 지웠다고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게 아니 그거보다 그때는 그게 모르니까요. 들어놓으면은 혹시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아니면 기억 못하는 것 부분도 있어요? 기억은 아직 제가 받아 신을 아니, 그러니까 받은 건 신이 아닌데 왔을 때, 남편이 왔을 왔을 때요. 때, 네, 알죠. 다 기억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 남편이 오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딱 울고 나서는 내가 왜 울었을까? 나 이거 병신 아닌가? 이거 멍청이 아닌가? 응?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 그녀에겐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 이분의 상태는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린다면은 해리 장애에 속하고 그 해리 장애 속에 그 빙의 현상이라고 있어요. 남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이런 그 빙의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정신적으로 뭐 건강해요, 사실은. 이 해리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자꾸 붙여서 그런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무슨 병이 있다, 무슨 뭐 이렇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는 꼭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이 몸에 내릴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신이 올 때는 이 몸주로 들어올 때는 몸에 표현이 딱 와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가도 신이 딱 들어오면 힘이 딱 솟거든요. 힘이 딱 솟아버려요. 힘이 3배로 솟는다고. 그런데 굿이 10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도중 제작진은 경숙 씨에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 순간마다 경숙 씨의 표정이 제각각이었던 것. 그녀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픈 상황까지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접신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상이 주시는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그분인 것처럼 이렇게 몸에 와서 흉내를 내는 거. 나는 이렇게 많이 아파서 나도 풀어줘. 나는 평소에 머리가 이렇게 아파 죽겠으니까 나도 풀어줘. 너도 나도 이제 그러한 영혼의 흉내를 각각 제자분들마다 다 싣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경숙 씨를 통해 찾아온 신들은 굿이 진행되는 내내 목이 아프면 목을 조르고 속이 아프면 속을 훑고 지나가고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대개의 입신자들은 제 몸에 들어온 신을 느끼게 되고 그대로 자신의 몸을 통해 다 토해낸다고 한다. 오랜 신병으로 몸이 약해져 오래 걷지도 뛰지도 못한다는 경숙 씨는 굿을 시작한 후로 새벽이 넘도록 조금의 지친 기운도 없이 끊임없이 뛰며 그동안 쌓인 모든 한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돌아가신 경숙 씨의 엄마가 경숙 씨의 몸을 빌어 울기 시작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오로지 종교 신앙적 그러한 영역 하에서 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과학적 잣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